북한 9차 당대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열병식에선 딸 주애와 함께 등장해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처절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개회해 일주일 만에 끝난 북한 9차 당대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회 2, 3일차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상반된 분위기에 대미 대남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대회 기념 심야 열병식도 개최됐습니다. 딸 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주석단에 선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거라며 위협했습니다. 다만 이번 열병식에는 핵심 전략자산이나 재래식 무기체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동향을 예의주시했지만 대규모 병력 위주로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를 두고도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폄하한 북한. 이처럼 강경한 입장에도 정부는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3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은 남북 모든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 폐막과 함께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을 향해선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차 당대회 폐막 소식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대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는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대화와 협력에 추호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안전 환경을 위협할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 전망성은 미국 측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모두 준비돼 있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공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연차별 핵무력 강화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핵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지상 수중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남 공격용 주요 타격 수단인 600mm 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 종합체를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폐막 후 진행한 심야 열병식에 참석해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철저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북한의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여전히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 미국에는 대화 여지를 열어둔 반면 한국에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쐐기를 받고 나아가 위협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배경은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면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모든 것에 준비돼 있다며 그 선택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4월 2일로 예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다시 공을 미국에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평화 공존을 제안했던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단절을 강조하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깎아내렸고 한국은 영원한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비핵화를 내세워 무장 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를 민족과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착오적 관행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안전 환경을 위협할 경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로 핵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한층 높아진 북한이 국제정세 변화는 물론 내부체제 보존을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더더욱 단절할수록 자신들의 그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비핵화 원칙 얘기하면서 북미에 개입하잖아요. 계속 한국을 무시하고 차단해야지만 북미 대화든 외교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쐐기를 박으면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최대 정치 행사인 9차 당대회를 진행 중인 북한이 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천하제일 위인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독자 우상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엿새째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를 환영하는 내용의 정론을 실었습니다. 정론은 정치 문제를 다루는 글로 북한이 당사상을 전파하고 영도력을 찬양할 때 쓰는 대표적인 선전 형식입니다. 정론은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설렌다며 김 위원장을 기적의 시대를 펼쳐가는 천하제일 위인이라고 치켜올렸습니다. 앞서 북한은 총비서 재추대 제의서에서도 김 위원장이 반만년 역사에 없던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며 선대보다 뛰어나다고 찬양했는데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 배지를 착용한 김 위원장과 달리 당대회 참석자들은 모두 김정은 단독 초상 배지를 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회 엿새째에도 별도의 대회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8일간 진행돼 1970년 5차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8차 대회 때는 닷새 만에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국제 정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은 대외, 국방 등 부문별 협의의 진행과 동시에 당대회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혀 결정서를 통한 대회 메시지 발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 수를 늘리고 위성 공격 자산 등 신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한국을 겨냥한 주요 타격 수단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9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함께 강화하는 북한판 CNI 전략을 선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선 핵무기 수를 계속 늘리고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당대회까지 향후 5년간 수중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자산과 여러 종류의 비밀 병기를 개발한다는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각이한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 자산과 적의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 무기 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 위성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와 함께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를 세계적 수준으로 갱신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수상, 수중 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의 작전 능력을 급속히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당대회에서 한국을 영원한 적이라고 규정한 김 위원장은 대남 공격 무기를 증강해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mm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체계들, 작전 전술 미사일 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여 집초 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이는 유사시 다연장 로켓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포부어 한국의 주요 전략 목표들을 초토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판 CNI 전략은 잠수함 발사 ICBM을 비롯한 전략 무기로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와 전술 미사일로 한국을 타격한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제9차 당대회를 마무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어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국가의 융성과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대회 성과를 자축하며 새로 선출된 지도부의 결속을 다지고 과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